3월 23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던 중동 정세에 일단 숨통이 트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폭격 계획을 5일간 전격 유예한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전쟁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난 이틀간 이란과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주 내내 대화를 이어가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전쟁이 3주 넘게 출구를 찾지 못한 배경에는 정보당국의 뼈아픈 실책이 있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전쟁 시 이란 내부 민중봉기로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보고를 올렸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수용했으나 실제 이란 내 대규모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강한 민족주의와 외세 저항 역사를 간과한 근본적 결함이 이번 전쟁의 장기화를 불러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쟁 여파가 우리 생활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내 디젤 가격이 한 달 만에 40% 이상 급등하면서 갤런당 평균 $5를 넘어섰습니다. 물류와 농업, 제조업의 혈액과도 같은 디젤 가격 상승은 신선식품을 비롯한 소비재 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전쟁이 멈춘다고 해도 공급망 정상화에는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고물가 상황이 올 연말까지 지속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중요하게 보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주말을 앞두고 발표가 됐었는데요. 3.1%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공포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1,510원을 돌파하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항공업계 역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유가 폭등으로 항공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대형 항공사는 물론 중소형 저비용 항공사들이 노선 감축과 유류 할증료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은 타주보다 높은 항공유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둔 여행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공항 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 처리 지연에 따른 인력난으로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까지 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을 공항 검색대에 투입하라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인력이 투입이 되면은 오히려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 속에 합법 이민 비자 발급이 전년 대비 11%나 급감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불법 체류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도 상당히 줄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학생 비자 같은 경우 무려 30% 이상 줄었고요. 취업과 가족 초청 이민도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인재 경쟁력 약화와 노동력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착륙하던 에어 캐나다 여객기가
활주로를 가로지르던 소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숨지고 승객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소방차는 다른 항공기의 냄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활주로 정리 당국의 정밀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주둔 시절에 무술을 배워서 세계적인 액션 스타가 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배우죠. 척 노리스 씨가 향년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텍사스의 또 레전드 중에 한 명인데요. 이소룡과의 대결로도 유명했던 그는 진정한 무술가이자 또 많은 대표작들을 사랑했던 팬들의 가슴속에 또 영원히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컴백 라이브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77개 국가에서 1위를 휩쓸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는 컴백 기대감이 선반영된 영향으로 하이브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3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DK 파운데이션 더 키움 김원영 변호사 청소년 리더십 장학생 모집. 텍사스 청소년들이 커뮤니티에서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키우도록 DK 파운데이션이 지원합니다. 8학년에서 11학년까지 텍사스 거주 청소년 누구나 신청하세요. 5명의 장학생에게 $1,000씩 총 $5,0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마감은 3월 29일까지. 지원 방법은 DK 파운데이션 tx.org에서 자세한 안내를 보세요. DK 파운데이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 오늘로 24일째 전쟁 4주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총성은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있지만 조금 다른 신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에 이란에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은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 이란을 암흑으로 만들겠다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좀 반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을 통해서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이 적대 행위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발전소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앞으로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48시간 최후 통첩이 주말 동안 있었는데 사실상 그 5일이라는 그런 휴지기로 바뀐 상황입니다. 현재 물밑에서 사위 쿠슈너와 중동 특사 위트코프가 이란과 협상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집트, 카타르, 영국 등이 현재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이 이란에 내놓은 협상 조건이 미사일 프로그램 5년 동결, 우라늄 농축 제로, 핵시설 폐쇄, 원심 분리기 외부 감시, 미사일 1000기 이하 군축, 그리고 헤즈볼라, 후티 등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 차단 등 크게 6가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 측의 요구는 즉각적인 휴전, 그리고 재발 방지 보장, 그리고 피해 보상, 피해 배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뭐 논의할 가치도 없다라고 잘랐습니다. 뭐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측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휴전을 하더라도 언제 또 이스라엘과 미국이 약화된, 지금 군사적으로 아주 약화된, 그리고 정권도 그렇고 이란을 또 공격하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도 지금 어쨌든 이란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군은 자신들의 발전소가 공격을 받으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걸프 지역 발전소, 다른 나라 뭐 발전소 11곳, 해수 담수화 시설 이미 확보했다라고 밝혔고, 미국이 이란 해안을 공격할 경우 지금 뭐 지상군 투입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 해안을 공격할 경우 페르시아만 전역에 기뢰를 설치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서방 정보 당국은 이란이 이미 기뢰 설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조금 이제 반전이 있으면서 5일간 시간을 지금 유예해서 벌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안에 어떤 합의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어떤 합의점에 도출시키지 못하고 다시 전선이 더 크게 정말 뭐 마지막 장으로 가는 그런 전선 확대가 이루어질지 앞으로 며칠, 이번 주 상당히 좀 결정적인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여러 가지 뭐 뒷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라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CIA라든지 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있는데 세계 최고 정보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기관이죠. 그런데 전쟁 전에 모사드의 국장 다비드 바르니아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이 시작되면은 이란 내부에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서 폭동과 체제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예측이 아니라 이제 실행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모사드 국장이 올해 1월 미국에 방문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도 같은 구상을 설명을 했는데 계획에는 이란계 쿠르드족 민병대를 이란 내부로 침투시키는 방향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두 사람 모두 모사드의 보고서를 받고 공습하면은 바로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서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는가라는 뭐 그런 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을 뭐 가볍게 쉽게 본 것은 아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모사드의 낙관적인 보고에 너무 좀 전쟁을 쉽게 보지 않았는가라는 뭐 그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4주가째 접어들고 있는데 뭐 전혀 봉기가 없죠. 봉기 움직임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사드의 예측이 왜 틀렸는가? 뭐 이란이란 나라가 뭐 어떻게 보면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뭐 수많은 외세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지금 격화되면서 이란의 국민들이 뭘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불만이 물론 있었지만 외부의 이런 침략, 전쟁에서 저항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생각보다 봉기를 이끌 어떤 구심점이 너무 약하다. 네, 그러니까 뭐 야권도 그렇고. 그리고 팔라미 왕조도 그렇고 뭐 봉기를 이끌려면은 뭔가 강하게 일어날 그런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직력이 너무 약하다. 네. 정권 뭐 기존의 하메네이 정권 지금 신정 정권을 싫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맞서서 일어날 만한 그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지금의 정권이 싫어도 그냥 맞서다가 죽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또 이란 그 지금 정권의 반대파의 현실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지난달 공습에서 사망한 것이 오히려 반작용, 그러니까 순교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 오르면서 지금 이란 국민들이 오히려 결집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좀 낙관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조금은 잘못된 판단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또 이란의 대통령 마수드 페제키시안의 장남 유세프 페제키시안의 뭐 전쟁 일기가 좀 공개가 되면서 그 또한 또 주말 동안에 상당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44살 물리학 박사이자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그리고 페제키시안 대통령의 정치 고문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아들인데요. 이란 내에서 대통령 페제키시안 대통령은 뭐 그래도 그 신정 정권에 대비 조금 온건파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는 뭐 이제 그런 인물로 이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죠. 전쟁 기간 동안에 이 장남이 텔레그램에 거의 매일 개인적 또 정치적인 소회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약 1년 전부터 꾸준하게 전쟁 일기를 올리고 있는데 이란 내부 상황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서 그게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정치인들이 이란 내부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패닉에 빠진 것 같다, 공황에 빠진 것 같다라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지금 상당히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그것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사드가 기대한 것처럼 어떤 민중 봉기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 이란 지도부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큰 압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그런 대통령의 장남의 전쟁 일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공개가 되어서 또 그 실제 좀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내부 지도부에서 의견 충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란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이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란 내부에서 지금 상당히 지도부의 공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란도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권력을 보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출구를 이란도 이미 전쟁의 출구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이란 내부의 상황이다라고 하는군요. 뭐 여러 가지 엇갈린 또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협상에 대한 가닥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네. 협상 사실 구체적인 미국이 원하는 내용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과연 이것이 뭐 받아들여지고 전쟁의 출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4주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경제 뭐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경제 상황이 참 그 문제죠. 네, 미국 내에서는 지금 디젤 가격이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40% 이상 치솟아 올랐습니다. 뭐 디젤 가격이 오르면은 그 물류, 수송, 뭐 농업, 건설, 제조업 같은 데 부담이 생기잖아요. 디젤을 의존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지금 미국 경제에 뭐 지금 타격이 좀 오기 시작하지 않은가. 네, 디젤 가격이 10% 오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 오른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얘기한다는데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40%가 넘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경제 물가에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지금 전쟁 여파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료 이미 올라서 여름 그 여행 시즌을 앞두고 지금 항공 또 대란 그런 또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상황이 복구되기 경제 상황까지 복구되려면은 뭐 회복되려면 한 4개월 걸린다. 뭐 여름을 지나서 가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이 여파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요즘에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길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 상황의 여파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이번 주 내에 어떤 출구의 어떤 가닥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뭐 긴장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번 한 주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요즘 미국의 공항도 난립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가 한 장에 클릭하면 텍사스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달코라.com 달코라.com DK의 로고송을 요즘에 공항 난립니다. 주말 동안에 애틀란타 공항은 뭐 3시간 넘게 줄이 뭐 평균 그 TSA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이 3시간 넘게 걸리면서 아예 그냥 비행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뭐 비행기 놓쳐서 공항 바닥에서 뭐 노숙을 하고 LA 국제공항도 뭐 4시간 일부 국제선 터미널은 보안 검색만 4시간 걸린다라는 후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 가운데 지난 밤에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에어 캐나다하고 소방차가 활주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공항이 지금 난립니다. 공항 운영 자체가 극도로 불안정한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스 요원들을 공항에 투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스 요원들이
줄을 세우는 뭐 군중 관리라든지 신분증 확인 같은 보조 업무를 돕겠다. 그래서 지금 TSA 요원들 이제 뭐 예산 처리가 안 돼서 지금 공항이 아주 뭐 마비 상태인데 TSA 요원들은 검색만 집중하고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한 TSA 요원들은 검색만 집중하고 IC 요원들이 공항에서 뭐 사람들 이렇게 교통 정리하는 뭐 그런 일들은 IC 요원들이 맡겠다라는 건데 뭐 이제 첫째는 숙련되지 않은 인력이 투입되면서 공항 인력 원래 공항 인력이 아니라 IC 요원 이민 단속 요원들이잖아요. IC 요원들이 투입되면서 오히려 소통 오류 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공항에서 IC 요원들 안 그래도 요즘에 강경한 이민 단속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공항에서 IC 요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한다. 그 불안 심리라든지, 네. 뭐 일각에서는 IC 요원들 배치해서 은연중에 이민 심사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목소리도 있고 여행객들의 심리적 위축도 예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TSA 인력 부족 사태로 공항이 뭐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IC 요원 투입까지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4시간 전에 공항 도착해야 된다. 일부 주요 공항들. 그나마 지금 DFW나 러브필드는 좀 나은 편이에요. 달라스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내가 또 여행을 가는 지역 공항 상황도 보셔야 되니까 미국 내 주요 대형 공항들 뭐 4시간 전에 공항 도착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고요. 검색 대기 상황 마이 TSA 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실시간 검색해서 이제 대기 상황 좀 확인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미리미리 IC 요원들이 투입이 된다. 오늘부터 공항에 IC 요원들 투입된다라고 하니까 신분증이나 뭐 서류 같은 거 평소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조금 미리 잘 준비를 하시고, 네. 좀 아무튼 이게 지금 예산안 처리가 그 미네소타에서 발생했던 그 이민 단속 그 뭐 사망 사건들을 계기로 지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공항 지금 혼란 상황인데.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지금 공항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게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 아직 모르겠어요. 계속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 조금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으시기를 네. 좀 여유 있는 마음 가지고 꼭 비행기 타셔야 되시는 분들은 좀 여유 있는 마음 가지고 공항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